이번 25-26 시즌 이적 시장에서는 공격진의 보강이 필요했던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이스인 에베르치 에제의 영입을 시도. 실제로 에제는 토트넘으로의 이적이 거의 근접했다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아스날이 에제의 영입 경쟁에 합류하면서 토트넘에게 거의 넘어갔던 에제를 아스날이 영입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보통 이적 시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하이제킹했다고 부르곤 하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축구계에서 유명했던 하이제킹으로 불리는 이적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아스날에게 에즈를 뺏기게 된 토트넘. 그런데 사실 토트넘은 영입에 성공하는 줄 알았지만 하이제킹으로 선수를 빼앗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았던 팀이기도 하죠. 2022년 울버햄튼의 윙어였던 아다마 트라오레의 영입에 매우 근접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트라오레는 바르셀로나가 하이제킹을 시도하면서 친정팀으로의 임대를 떠났고, 같은 해에 포르투 소속이었던 루이스 디아스의 영입도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디아스의 선택은 결국 토트넘이 아닌 리버풀로의 이적이었죠. 그리고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이 하이제킹에 대해 분노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그건 다른 팀 입장에선 신경 쓸 사항은 아니었을. 그리고 추가로 이 선수들 말고 토트넘은 첼시에게도 크게 한번 대인 적이 있었으니, 바로 2013년 영입에 아주 근접했었던 윌리안을 하이제킹 당했던 경우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우크라이나의 샤흐타르 도네츠크는 브라질 출신의 선수들을 영입해서 야무지게 활용했던 클럽이었는데, 그 선수들 중 한 명이 바로 윌리안이었죠. 그리고 2010년대 막대한 자금력을 보여주고 있던 러시아의 안지 마하치칼라가 이 윌리안을 영입. 다만 안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 비싸게 사들인 선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윌리안 역시 그 비싼 선수 중 한 명이었는데, 이 팀을 떠나야 했던 윌리안의 영입에 먼저 근접했던 클럽이 바로 토트넘이었습니다. 당시 가디언지의 기사에 따르면 윌리안은 토트넘과의 메디컬 테스트까지 마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 계약에 끼어들었던 것이 바로 첼시였죠. 윌리안은 토트넘으로의 이적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었지만, 첼시가 본인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토트넘을 팽시키고 첼시로의 이적을 선택. 토트넘은 첼시에게 제대로 물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윌리안을 첼시에게 내주고만 토트넘이 영입했던 선수들은 에릭 라멜라와 크리스티안 에릭센이었죠. 물론 토트넘이 하이제킹을 당하기만 했던 클럽은 아니죠. 토트넘도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뻔했던 선수를 하이제킹해서 영입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잉글랜드 역대 최고의 재능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공격형 미드필더 폴 게스코인의 영입이었죠. 잉글랜드 뉴캐슬 유소년팀을 거쳐 뉴캐슬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게스코인은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재능을 지닌 플레이메이커로, 게스코인은 뉴캐슬에서 4시즌을 보내면서 104경기에 출전해서 25골, 87-88 시즌 잉글랜드 리그 올해의 유망주와 리그 올해의 팀, 뉴캐슬 올해의 선수를 모두 수상했던 잉글랜드의 특급 재능이었죠. 그리고 이 뉴캐슬의 유망주를 영입하고자 했던 클럽이 바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후에 퍼거슨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퍼거슨 감독이 가장 지도해보고 싶었던 선수가 이 게스코인이었고, 실제로 1988년 맨유는 이 게스코인 영입에 아주 근접했었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이 게스코인의 영입에 성공한 클럽은 맨유가 아닌 토트넘이었으니, 퍼거슨 감독은 당시 이적에 관해서 토트넘이 게스코인의 부모님에게 집을 사주기로 약속하면서 게스코인이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게스코인의 자서전에 따르면 토트넘과의 계약 후 부모님에게 집을 사주게 됐다고 하는 걸 보면 맨유는 토트넘의 집 공세에 밀려서 게스코인을 하이제킹 당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스페인 발렌시아를 거쳐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의 레전드로 성장한 선수, 맨시티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뽑히는데 주저할 수 없는 선수인 다비드 실바. 실바는 2010년 합류했던 맨시티에서 19-20 시즌까지 총 10시즌을 함께하게 되고, 그 10시즌 동안 436경기에서 77골 136도움을 기록. 맨시티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커리어를 보내게 되죠. 물론 시티팬 입장에서는 시티에서 쭉 뛰다가 은퇴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실바는 19-20 시즌을 마지막으로 시티를 떠나기로 결정했고, 은퇴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팀들이 이 실바의 영입을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실바에게 가장 근접했던 팀은 이탈리아의 라치오였죠. 당시 기사들에 따르면 실바와 라치오의 계약은 매우 근접. 실바는 로마에서 메디컬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실바가 커리어 마무리를 함께한 클럽은 라치오가 아닌 레알 소시에다드였으니, 소시에다드는 라치오와 근접했던 실바의 하이제킹에 성공하게 되고, 당시 로마노의 SNS에 따르면 라치오 구단은 매우 화가 났었다고 전해지죠.
실제로 당시 라치오의 디렉터는 실바를 두고 선수로서는 존중하지만 남자로서는 아니다 라면서 실바의 행동을 비난하기도 했으니 뭐 이적은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실바와 라치오가 껄끄러운 사이가 됐음은 부정할 수 없겠네요. 앞서 윌리안의 사례도 있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첼시는 하이제킹의 달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이제킹으로 불리는 영입들을 많이 보여줬던 팀이었죠. 뭐 첼시의 하이제킹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례라고 한다면 법정 분쟁까지 갔었던 조노비 미켈이 맨유가 아닌 첼시로 이적했던 사례, 아르연 로번도 맨유와 근접했었지만 첼시로 이적했고, 바르셀로나 소속이었던 페드로 로드리게스 역시 맨유로의 이적이 가까웠지만 결국 첼시로 이적한 바 있었죠. 이건 뭐 맨유 전담 하이제킹인가? 그리고 이 선수들 말고도 첼시는 2018년에 이번엔 맨유가 아닌 맨시티로 이적할 뻔했던 선수를 하이제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바로 첼시 이적 전 나폴리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던 미드필더 조르지뉴입니다. 2011년 헬라스 베로나에서 프로무대에 데뷔했지만 조르지뉴가 만기하기 시작했던 것은 역시 2014년 합류했던 나폴리 시절부터였죠. 수비라인 앞에 위치해서 전방으로 수많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후방 플레이메이커. 조르지뉴는 나폴리에서 17-18 시즌까지 4시즌 반을 함께하면서 나폴리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하게 되는데, 이 조르지뉴를 2018년 맨시티가 영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조르지뉴의 에이전트는 나폴리에 동의가 있다면 맨시티 이적이 가능하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나폴리의 라우렌티스 회장 역시 후에 인터뷰를 통해 조르지뉴가 시티와의 이적이 아주 근접했었다고 밝히면서 이 이적이 성사되는가 싶었지만 첼시가 딜에 끼어들면서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때마침 첼시는 나폴리로부터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을 영입하는 데도 관심이 있었고, 일명 사리볼의 핵심이었던 조르지뉴까지 첼시가 한 번의 영입을 시도하게 되면서 조르지뉴의 행선지가 갑작스레 첼시로 바뀌게 된 것이었죠. 뭐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을 잘 활용해줄 수 있는 감독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좋긴 했을 테니까, 다만 그렇지 않아도 페르난지뉴의 노쇠화로 인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대체자가 필요했던 시티였지만 시티는 첼시에게 조르지뉴를 뺏기고 말았고, 결국 시티는 18-19 시즌 미드필더 자리에 제대로 된 영입에 실패. 결국 이를 갈게 된 시티는 그 다음 19-20 시즌을 앞두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새로운 선수를 한 명 영입하게 되죠. 2003년 6월 바르셀로나의 38대 회장으로 부임하게 된 주안 라포르타는 바르셀로나의 부흥을 위해서 3명의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공약을 걸게 되죠. 그중 한 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대표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데이비드 베컴. 하지만 베컴은 바르셀로나의 구애를 거절하고 2003년 레알 마드리드의 갈락티코 멤버로 합류하게 되고, 또 다른 공약으로 아스날의 티에리 앙리 영입도 시도했지만 앙리의 영입은 2003년보다 훨씬 이후에나 성공할 수 있었죠. 그래도 라포르타 회장은 본인이 영입하겠다고 선언했던 마지막 선수는 영입에 성공하게 됐으니 바로 당시 PSG에서 뛰고 있던 2002 월드컵 브라질의 월드컵 우승 멤버였던 호나우지뉴의 영입이었죠. PSG에서 2시즌 동안 77경기 25골 19도움을 기록했던 호나우지뉴는 2003년 당시 23살의 특급 유망주였는데, 사실 호나우지뉴는 바르셀로나로 합류하기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이 더 근접했던 상황이었죠.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맨유가 노렸던 선수가 호나우지뉴였고, 후에 스콜스의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로 맨유는 호나우지뉴의 영입에 매우 근접한 상황이었고, 호나우지뉴의 등번호가 예정돼 있을 정도로 맨유 이적은 아주 가까웠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맨유와 근접해졌던 호나우지뉴를 낚아챈 것은 아시다시피 바르셀로나. 호나우지뉴는 맨유가 아닌 브라질 선배들이 여럿 뛰었던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되고, 바르셀로나는 단기 임팩트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최고의 테크니션을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였던 데이비드 베컴은 레알 마드리드로 향했고, 영입에 근접했던 호나우지뉴는 바르셀로나에게 뺏기고, 그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망했죠? 하지만 꼭 나쁜 일만 생기란 법은 없는 일이었는지 맨유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영입에 성공하게 됩니다. 바로 2003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합류했던 유망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영입이었죠.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뛰고 있던 이 유망주 잉어는 02-03 시즌 1군 데뷔 첫 시즌에 31경기 5골 6도움을 기록. 물론 이제 1군 무대에 데뷔한 윙어로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클럽들의 관심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빅클럽으로 이적하기에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선수기도 했죠. 그런데 2003년 8월 맨유는 호날두가 뛰고 있던 스포르팅에게 3-1로 패배하게 되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맨유 선수들은 이 경기 호날두의 활약을 보고 호날두를 영입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하죠. 허나 당시 호날두의 영입에 먼저 근접했던 클럽은 맨유가 아닌 아스날과 유벤투스.
호날두의 에이전트인 조르제 멘데스의 언급에 따르면 호날두와 아스날과의 이적은 아주 근접했고 이적이 이뤄질 뻔도 했지만 아스날이 어린 선수에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을 망설였기 때문에 호날두의 영입이 미뤄졌고, 유벤투스의 경우에도 선수 포함 스왑딜로 호날두의 영입을 시도했지만 유벤투스의 마르셀로 살라스가 스포르팅으로 향하는 것을 망설이는 사이 맨유가 호날두의 하이제킹에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호날두는 당시 18살의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베컴이나 호나우지뉴를 생각했던 맨유 팬들에겐 부족하다는 생각이었겠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 이적은 다른 팀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이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호날두는 2021년 맨체스터 시티 이적설이 아주 진하게 나왔었지만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맨유가 호날두의 영입에 참전, 맨유는 2번이나 하이제킹으로 호날두의 영입에 성공하게 됩니다. 0506 시즌부터 0708 시즌까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총 137경기에 출전해 35골 26도움을 기록, 화려한 드리블과 스피드, 뛰어난 개인 역량을 보여주며 마드리드 공격의 한 축을 맡았던 브라질의 윙포워드 호비뉴는 0708 시즌을 끝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기로 결정했죠. 당시 24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선수였고, 마드리드 마지막 시즌에 42경기 15골 12도움으로 부진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호비뉴의 행선지는 많은 팀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호비뉴의 영입에 먼저 근접했던 것은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첼시. 당시 BBC 기사에 따르면 호비뉴의 첼시행은 아주 가까웠던 상황이었고, 호비뉴 역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첼시로 이적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호비뉴의 첼시 이적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비뉴의 영입에 끼어들었던 것이 바로 맨체스터 시티. 이때만 해도 맨시티는 지금과 다르게 리그 중하위권을 전전하는 팀이었는데 그런 팀이 레알 마드리드의 호비뉴 영입을 노린다? 사실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하이제킹이었죠. 하지만 이적 시장 마지막 날 호비뉴의 최종 선택은 첼시가 아닌 맨체스터 시티였고, 호비뉴의 영입 후 시티는 새로운 구단주까지 맞이하면서 지금의 맨시티로 이어지는 첫 단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호비뉴는 시티로의 이적을 확정 지은 후 인터뷰에서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첼시가 좋은 제안을 해서 제안을 수락했다 라는 말실수를 했는데 그만큼 마지막까지도 행선지를 알 수 없던 호비뉴의 이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17-18 시즌 네덜란드의 PSV 아인토벤에서 1군으로 데뷔한 후 22-23 시즌 전반기까지 총 159경기 55골 49도움을 기록, 21-22 시즌 네덜란드 리그 최고의 선수에 선정됐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선 네덜란드 대표팀으로 5경기 3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몸값을 제대로 끌어올렸던 선수 코디 학포. 그리고 이 학포는 2022년까지의 맹활약에 힘입어 22-23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로 이적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학포의 이적 역시 리버풀이 하이제킹에 성공해서 가능해진 영입이었으니 학포의 영입에 먼저 근접했었던 클럽은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죠. 또 뺏겼어? 학포의 인터뷰에 따르면 22-23 시즌이 시작되기 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유가 먼저 이 학포의 영입에 매우 근접했었고 당시 PSV의 감독이 루드 판니스텔루이였기 때문에 맨유로의 이적이 아주 가까워졌었다고 하죠. 하지만 맨유는 22-23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안토니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카세미루의 영입 등 너무도 많은 지출을 감행했었기 때문에 이 학포의 영입은 한번 접게 됐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다시 학포의 영입에 근접하게 됐지만 학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더 많은 클럽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결국 리버풀이 이 학포의 하이제킹에 성공하게 된 것이었죠. 물론 학포가 22-23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유로 이적했다고 해서 성공했으리란 보장은 없긴 하지만 얘를 영입하느라 과도한 지출을 했던 것 때문에 지장이 생겼다고 하니까 맨유 팬들의 속이 썩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첼시는 앞서 여러 하이제킹을 시도해서 재미를 봤던 팀이긴 했는데 하이제킹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선수가 항상 대박이 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22-23 시즌 우크라이나 리그의 샤흐타르에는 전반기에만 18경기에 출전해서 10골 8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 중인 선수가 있었으니 그 선수가 바로 미하일로 무드릭이었죠. 미친 속도를 기반으로 측면을 파괴시킬 수 있는 윙어로 무드릭은 샤흐타르에서 22-23 시즌 잠재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무드릭에게 많은 관심을 표현했던 팀이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 아스날은 22-23 시즌 여름 이적 시장부터 이미 무드릭의 영입을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팀으로 22-23 시즌 전반기 무드릭이 샤흐타르에서 맹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무드릭의 영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무드릭 역시 아스날로의 이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이었지만 샤흐타르 입장에서는 이 잠재력 넘치는 선수를 한두 푼으로 보낼 수는 없던 일이었죠.
그리고 무드릭의 천정부지로 솟고 있던 몸값으로 인해 아스날과의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무드릭의 영입에 끼어들었던 것이 바로 첼시였죠. 물론 여전히 무드릭이 근접했던 것은 아스날이었으나 무드릭의 행선지는 점점 첼시로 기울기 시작. 결국 첼시는 최대 8년 반이라는 초장기 계약을 통해 무드릭이 하이제킹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면 8년 반 조졌네. 물론 어떤 선수건 새로운 리그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무드릭은 도핑 문제라는 축구 외적인 문제로 첼시 생활에 스톱이 걸린 상황. 이거 계약 기간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첼시가 끼어들어 줬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되겠죠. 이 하이제킹으로 이적한 선수들 중 우리나라 선수의 사례를 생각한다면 역시 박주영의 이적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출신 스트라이커 중 가장 뛰어난 재능을 지녔던 선수 중 한 명으로, 박주영은 2008년 이적했던 AS 모나코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유럽 무대에서 여실히 보여준 선수였죠. 모나코에서 총 3시즌을 보내면서 103경기 26골 14도움을 기록. 박주영은 모나코의 주축으로 활약하게 되지만 1012 시즌 모나코는 리그 18위를 기록하면서 강등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박주영은 강등당한 AS 모나코를 떠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주영의 영입에 먼저 근접했던 팀은 같은 리그앙 소속이었던 릴이었죠. 리그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공격수, 거기에 팀이 강등을 당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영입이 가능했다고 생각했는지 릴이 박주영의 영입을 시도했고, 당시 기사에 따르면 릴은 박주영과의 합의에 이르렀고 메디컬 테스트만 남긴 상황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릴 관계자가 박주영을 만나기 위해 호텔방에 찾아갔지만 선수가 없어져 버린 상황. 알고 보니 그 사이에 아스날이 박주영의 하이제킹을 시도한 것이었고, 박주영은 릴이 아닌 아스날로의 이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시 릴의 회장은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런 연락도 취할 수 없었다며 황당함을 밝히기도 했는데, 선수가 원한 이적이었기 때문에 손쓸 방도는 없었겠죠. 다만 박주영의 아스날 커리어는 실패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모두에게 아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제킹으로 이적했던 선수들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언급드렸듯 이적은 선수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를 빼앗겼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그저 흥미진진한 이야기라곤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